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초기 분양가, 이 말은 부동산 시황에서 가장 선명한 비상구와도 같은 말이라 할 수 있죠. 워낙에 지난 수년간 집값이 정말 뒷목 잡고 넘어갈 정도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분양을 하고 그만큼 시간이 흘렀다는 건 그냥 돈줄이 계속해서 분양단지 쪽으로 끊임없이 흘러들어왔다는 말로 바꿀 수 있을 만큼, 입지가 그래도 괜찮은 곳에 분양의 깃발을 꽂았던 곳은 쏠쏠한 시세 차익이라는 수혜를 누리게 됐죠. 이게 건물이라는 것이 감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감가의 상징은 자동차. 얘는 굴리면 굴릴수록 그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선 청약할 때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도 잡혀요. 이게 모순이라는 거지. 자동차는 소모품이잖아요. 그리고 1, 2년 지나다 보면 처음에 샀던 가격대와는 완전히 다른 중고 시세로 진입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자산 기준으로 잡아 넣으니까 정말 골치 아플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집은 자동차와는 정반대. 건물 구조 자체에 대한 감가 역시 준공이 시작된 시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건물도 나이가 들거든 타일 떨어져 나가고 벽체에 금이 가기도 하고 색이 빠지기도 하고 등등등, 이런 건물 감가의 요소들이 눈에 보일 정도로 시간이 지날수록 드러나게 되죠. 근데 이런 건물의 구조적인 외관의 감가와는 달리, 특히 아파트는 일단 주변 입지가 받쳐주면 자산 가치는 급속도로 올라갈 수가 있죠. 이게 차와 부동산의 가장 극명한 차이. 카푸어라는 말은 말 그 자체에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죠. 내 수입에서 극도로 오버한 자차 구입은 그야말로 빛을 굴리고 다니는 거죠. 이게 5년 후에 자산 가치로서 급등할 수 있는 요소가 있으면 좋은데, 어차피 엔진은 퍼지고 타이어는 닳게 되고 그렇게 때려 넣었던 돈값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냥 말 그대로 카푸어가 되는 겁니다. 근데 부동산은 완전히 정반대. 이게 시황이라는 따스한 경제 지표를 만나게 되면 로또 당첨과 비교될 수 있는 엄청난 수익을 창출해내게 되죠. 나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내가 깔고 있던 집이 아라비안 나이트의 하늘을 나는 카페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신박한 겁니다. 요즘처럼 집값이 하락 추세로 전환하게 되면 뭔가 본전도 건지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도 있지만, 떨어지는 추세를 보면 그동안 올랐던 기준선에서 하락폭을 보기 때문에 초기 분양가, 그러니까 2, 3년 전에 아파트 분양가에서 추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폭락이 찾아와도 최소한 본전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부동산은 전체 자산 구조의 비율 중에서 절대적인 파일을 차지하고 있어서 개인이 초급매로 아파트를 내놔도 엄청난 내상을 입을 만큼 못 내놓죠. 하한선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러니 떨어져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런 하락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안전자산일 수 있는 겁니다. 최후에 가서는 정부에서도 부동산 시장이 폭락을 하게 되면 나라 자체의 기둥이 뽑힐 위기가 찾아올 수 있으니 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 부동산 하락세가 지속이 되고 있어도 이렇게 부동산에는 변곡점이라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진입 타이밍만 잘 잡으면 저점과 고점의 궤도 수정이 만들어내는 절호의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2020년 초기 분양가 그대로 나온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곳 전체 분위기가 분명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이 정도 가격이면 지금 올랐다가 떨어진 구축 가격보단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71제곱이 4억대, 84제곱 5억대, 96제곱 5억대, 3년 전 분양했던 그대로의 가격을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동탄역, 유림, 노르웨이 숲, 무순이 청약입니다. 제가 요즘 무순이 집집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경기권 집집은 하지 마시라고 했는데요. 여기는 그래도 진입을 충분히 고민해 볼 만한 곳이죠. 분명 주변 아파트 값이 하향세가 뚜렷하지만 내 집 마련하는 분들이 늘 마음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될 수밖에 없는 딜레마. 나는 최저점, 그러니까 가장 싸게 들어가고 싶고 이후에 내 집은 가장 비싸게 올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안 하는 분 없을 겁니다. 이거 당연한 거죠. 그래서 집값이 더 떨어져야 하고, 근데 내가 진입한 이후로는 집값이 올라야 돼. 이렇게 하나의 목표를 가져도 마음은 둘이야. 부동산 자체가 궤도 열차와 같은 거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 진입 시점이 중요한 거죠. 이번에 동탄에서 나온 유림 노르웨이 숲은 충분히 그런 가치가 있는 곳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동탄 쪽이 아파트 값이 4억 이상이 빠지고 있지만 얘가 분양가 수준까지는 내려가지 않을 거란 말이죠. 최소 10억 이하로 내려가도 2배의 시세 차익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 부동산 반등 시점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 늘 우리나라 아파트들은 체력이 좋아서
회복력이 빠르지 않습니까? 그냥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 줄타기를 잘 해야죠. 이번에 나온 동탄역 유림 노르웨이숲 공급 규모는 지상 최고 49층 2개동 312세대 주상복합단지입니다.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은 작은 단지죠. 근데 주상복합의 특징은 말 그대로 상권을 아우르고 있는 주거단지여서 상당히 주변 인프라 구축과 연동될 수 있는 경쟁력이 있죠. 동탄이 신도시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걸 보면 주상복합으로서의 기능이 더 밀도가 높아질 겁니다. 이번에 나온 무순위 집주 물량은 총 6세대, 7제곱 1세대, 8제곱 4세대, 96제곱 1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층수도 주상복합이라 고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공급 유형은 기간 추천 1세대, 다자녀 2세대, 일반 공급 3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특공과 일반 두 번의 기회가 있겠고요. 제일 중요한 분양가, 초반에 잠시 언급해 드린 대로 초기 분양가 태그를 그대로 달고 나왔어요. 거의 3년 전 분양가라 할 수 있죠. 당시 경쟁률이 981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서프라이즈 분양 흥행을 찍었었죠. 당첨 가점도 최저 62점에서 최고 79점까지 나왔었습니다. 7제곱 4억 6천선, 8제곱 5억 2천선, 96제곱 5억 6천선입니다. 일단 동탄이 하향세이지만 그래도 이 정도 가격에 진입을 할 수 있다면 기회라 볼 수 있겠죠. 분양대금 스케줄은 계약금 10%, 잔금 90%고요. 생애 최초 대출을 받으신다면 LTV 80%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84제곱 4억 정도 대출 받으면 1억 정도의 내자금으로 해결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겠네요. 자체 시세는 84제곱 6억 6천 정도, 주변 시세는 동탄역 로얄 듀크 비스타 84제곱이 9억 7천에 형성이 되어 있네요. 반등 시점에선 내 돈 1억으로 시세 대비 9억 아파트까지 넘볼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초기 분양가 덩어리가 크지 않아서 대출을 받아도 금리 부담은 조금은 줄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세는 아쉽게도 불가. 거주 의무가 5년이라서 자금 동원하는데 전세 보증금을 끌어올 수는 없겠습니다. 교통환경을 살펴보면 동탄역이 불과 600m 거리, 확실한 역세권 단지죠. 그리고 학구는 초등학교가 400m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 숲세로는 동탄 여울공원이 가까운 편이고요. 주거 환경적으로는 아주 좋은 곳이죠. 평면도를 보시면 71제곱 4베이 판상형 구조, 842 4베이 판상형, 알파룸 보이네요. 842 역시 같은 구조, 96제곱 타워형, 공간 구성이 다채롭게 보입니다. 평면은 대체로 잘 나온 것 같고요. 청약 자격, 화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성년자입니다. 100% 추첨제로 당첨자 선정하고요. 규제사항으로는 전매 제한 5년, 재당첨 제한 10년, 거주 의무는 5년 정도 되겠습니다. 청약 일정은 8월 17일 특공, 8월 18일 일반, 당첨자 발표는 8월 23일이 되겠네요.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생애 최초 LTV 80%까지 생각해본다면 내 돈 1억 정도면 주변 시세 대비 9억 아파트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주변 아파트 시세가 하향세이지만 구축보단 무순위로 나온 분양가가 확실히 더 저렴해서 진입을 고민해볼 만한 단지일 수 있겠네요.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